자, 경제 이슈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재 교수와 함께하는 이톡,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김영재 이톡. 오늘은 미중 갈등, 지역 경제, 그리고 마이스 산업과 금융 중심지에 대한 얘기인데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미중 갈등도 미중 갈등이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게 사실 가시화됐는데 일단은 미중 갈등의 원인, 배경,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그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그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미중 갈등의 어떤 발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 다국적 기업이 그 저임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동남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제 옮기면서 그 미국의 그 전통적인 그 공업지대인 북동부 지역이 이른바 그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6년 이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그 트럼프 후보가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굉장히 외치게 됩니다. 예, 예. 아메리카 퍼스트라 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후보 시절이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 고유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대통령 당선 후 실천을 하게 되죠. 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국부터 수입되는 어떤 수입품에 대해서 25% 이상의 고유를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처음에는 이제 뭐 미중 갈등, 뭐 패권보다는 이제 무역 분쟁이었었죠. 네네. 트레이드 디스퓨트에서 이런 분쟁이 시작되어졌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갖고 온 뭐 그런 장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크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았었다. 이런 한 점하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네네. 2010년 이후로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정책을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이죠.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일부 붕괴되고 파손되어지면서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 재편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만들면서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서 만들어집니다.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뭐 반도체 관련 치포, 쿼드, 뭐 네 개국만 이렇게 경쟁을 만들어보자.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또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IPEF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글로벌화가 반대로 정체하거나 쇠퇴하거나 또는 반대로 반글로벌화가 이제 되어지면서 미중 그 분쟁이 갈등으로 패권 다툼으로 되면서 미국과 중국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진영, 중국 진영으로 좀 집단화되는 경향이, 이게 제가 보는 데는 가장 이제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뭐 방금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이상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한때는 한국의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인데 지금은 거꾸로 적자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죠. 총 적자의 35%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막 경제적 블록이 막 계속 생기면 이게 WTO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위배되죠. WTO는 지난 95년에 출범하면서 핵심 원칙이 무차별 원칙입니다. 무차별 원칙의 세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은 C, D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걸 최혜국 대우라 그러죠. 또 하나는 그 수입되는 상품하고 자국에서 만든 상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민 대우죠. 이 두 가지 원칙이 WTO의 핵심적인 무차별 원칙인데 방금 말씀드린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서 특정 이익을 누리겠다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부각되는 게 이 경제적인 이슈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경제 안보는 WTO에서 예외 정화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유무역이 무역으로 인해서 특정 산업이 또 특정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이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situation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 원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많습니다. 사실 뭐 WTO를 거의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냥 이제 눈치 안 보고 힘의 논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안보와 연결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 경제도 우리 지역에서도 뭐 중국, 미국 다 이제 교류를 하고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4월 초에 2030 월드 엑스포 실사단 왔다 가면서 굉장히 좀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시너지 효과는 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그 2030 그 엑스포가 꼭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당연하죠. 우리 그 아즈메 팀들 고생 많이 하셨죠. 부산역 앞에서. 그래서 그 사실 부산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이고 대기업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경기 또는 국내 경기에 더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또 부채가 많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까지는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해서 BSI라 그러죠. 이 지수가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또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2월까지. 2월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4월이니까 이제 둔화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체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 하면은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게 항만 물류 산업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컨테이너 실적입니다. 컨테이너 실적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월까지는 오히려 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되는 느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하고 수출입니다.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와 수출이 특히 이제 최근 뭐 2월달, 3월달 보면은 전년 뭐 동기라든지 연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지역 경제도 뭐 국가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 못지않게 그 둔화되고 저는 이렇게 볼 때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거대한 큰 산업 구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이. 근데 어쨌든 이 둔화된 게 계속 뭐 나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아니 근데 구조적인 변화도 차츰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한국의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후 대응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재원 조달은 법인세를 올리자 이런 것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 법을 어떻게 보면은 활용하는 것이죠. 이 법을 이제 저도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왜 이렇게 외국 기업한테 맞습니다.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 안보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일부 파손되고 붕괴됨으로써 미국이 애로사항을 겪으니까 이제는 중국과 다른 어떤 국가들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죠.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 수혜 대상에 빠진 것이죠. 빠진 이유는 뭐 언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는 미국 내나 동맹국이나 또는 그쪽에서 생산 조립도 중요하지만 부품 문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퍼센티지 이상으로 조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미국 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죠. 보조금 예를 들어 몇천 불 받다가 못 받으면은 안 팔린다 이거지. 예. 그래 되면은 그것이 바로 현대기아차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국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도 중요하고 이런 뭐 공급망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차제에 우선은 새롭게 좀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미국 가 계신데 이 인플레 감축법 여기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빠질 수 있겠느냐. 근데 이미 국회에 다 통과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쉽지 않다. 근데 교수님이랑 갔을 때 경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 공급망을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예를 들어서 기업도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한진 해운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해운선 하나가 파산되어 버리니까 새로운 어떤 항로라든가 해운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뺏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뭐 경제 사절 팀들이 방문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 속에서도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 땐 예외적으로 뭔가를 허용해 주는 분위기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래 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무기가 좀 적습니다. 원천 기술이 있다든지 뭐 예를 중국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저 친구 아니면 우리가 공급 못 받아. 그렇죠. 이런 기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산업협력이 중요하고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100%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 수 있는 핵심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이전에 원천 기술은 상당히 미국이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칩4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얘기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서비스 비중도 높고 제조업 좀 영세하고 이 구조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경제 질서도 재편되고 있고 또 미국이 동맹국이지만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저같이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2030 엑스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에 있어서 유치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진짜 전략적인 투자 또 지속적인 투자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전시 컨벤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입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핵심 산업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산업은 해운 항만도 있고 물류도 있고 금융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이전에는 마이스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이 그 전시라든지 컨벤션이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 됩니다. 어떤 상품에 관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마이스 산업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나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엑스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영세하거든요.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되고 엑스포 이후에도 새로운 어떤 산업이 부산의 미래 산업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을 더더욱 발전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고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에도 보면은 이런 전시 컨벤션 플러스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금융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중심지죠. 금융 중심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2009년이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있고 또 대책을 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당장 서울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말이죠. 안타깝죠. 제가 대책을 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이미 상당수 국가가 이제 거래소의 핵심적인 기능은 그 유통시장이죠. 유통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유통시장을 개설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매. 이 매매를 다른 어떤 기관에 좀 이렇게 서로 나누자는 것인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새롭게 여러 가지 IT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보완성이 있다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들어 보자 했는데 서울로 가버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참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좀 꺼야 되는데 불이 굉장히 좀 크게 붙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주 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경제 문제가 워낙 알겠습니다.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누군가는 교통이, 누군가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좀 우중충한 날씨였는데